월급 받을 때는 중산층인데 은퇴하고 나면 빈곤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언론 뉴스입니다. 근데 이러한 이제 뉴스 제목을 우리는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되 너무 불안감을 미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경계하거나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.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. 저들이 얘기하는 퇴직연금, IRP 가입 이런 것들이 항상 뭡니까? 그 연말정산 시즌쯤 되면 소득공제 받으니까 죄송합니다. 가입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.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과연 선택지가 그 IRP밖에 없나? 다른 것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각자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 아래에서, 여건 아래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퇴직연금 IRP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다만 노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. 항상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월세가 됐건 아니면 그 배당 수익이 됐건 노동을 해서 얻는 노동소득이 됐건 뭐가 됐든 좋다. 꾸준히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, 그럴 때 우리가 노후에 그 44%에 해당되는 그 극빈곤층에서 죄송합니다.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간 삶이 참 막막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어떤 식으로든 벌어들이는 돈보다 소비가 적어야 됩니다. 그래서 차익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뭐 아이를 키우고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돈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죠. 뭐 소비를 마냥 줄이기도 어렵더라는 겁니다. 싱글일 때, 혼자일 때, 소비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, 그럴 때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,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전하고 같지 않다 보니까는 많은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죠. 좀 잘 살아야 되는데, 괜찮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이 퇴직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남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거,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 갭 투자, 말이 좋아 갭 투자하지 잘못했다가는요 다 뒤집어 쓰고 전세 사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함부로 집을 갭 투자한다라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자신이 들어가 살 건데 일시적으로 뭐 부득불 뭐 갭 투자 형태가 됐다.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다.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아예 시작부터 갭 투자를 하겠다라고 갭 투기를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재앙이 닥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. 경매 투자해가지고 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? 그래서 뭐 두채 세채 사가지고 뭐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자기 차익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산 착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다 꼬입니다.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착착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. 경매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도 공실이 6개월, 1년, 2년, 3년 생길 수도 있다. 그리고 그러한 것들 또한 다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다. 라는 이제 힘이 있을 때, 경제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죠. IRP 퇴직연금 가입했어요. 근데 저 가입한 게 뭐 다른 연금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뭐 1년에 1,500만원이 수령하는 금액이 1년에 1,500만원이 넘어가면 또 이제 세금이 또 대폭 늘어나잖아요.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저 IRP 뭐 퇴직연금이라고 수익률이 마냥 좋다, 그렇지도 않습니다. 매년 세금을 받았는데, 세금 이제 뭡니까? 연말정산하다가 소득공제 받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받으려고 하니까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심해가지고 이게 뭐지?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그럼 바보짓 한 게 되는 거죠. 무조건 저거는 무조건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플러스 본다. 그러려면 은행에 예금 적금해야죠. 그거 말고는 나머지 상품들은 모두 다
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.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금융권들은 참 많은 이제 막장짓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홍콩 ELS 저축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어요. 실제로는요. 손실이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죠. 앞으로 4월까지 계속 이제 그 쓰나미가 터진다고 하죠.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은행 창구 가서 창구 직원한테 항의해 본들 그들이 보상을 받겠습니까? 받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 안전장치를 은행들이 금융권들이 안 해놨을까요? 해놨을 겁니다. 쉽게 있잖아요. 계산 안 될 거예요. 좀 지나고 나면 저는 유상 형태의 상품을 또 팔아먹습니다. 과거에도 팔아먹었었고 계속 무한반복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놓고 몰랐다. 저 정도가 될지는 몰랐다. 그리고 항상 손실에 대한 손해는 고객이 지는 거라고 미리 다 사전 공지 다 해놨다. 손해본 네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. 뭐 그렇게 계속 이제 투자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.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. 계속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. 그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.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? 개인들은 철저히 또 조심하고 대비하는 거 말고는 없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됩니다. 그게 삶의 이제 대응이 되는 겁니다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살아가는 삶이 빡빡해집니다.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급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얘기도 거짓말이 아니죠. 사실입니다. 무서운 얘기입니다.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견뎌야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? 잘 생각해야 되고 대비해야 됩니다. 결국은 뭐 퇴직연금이 좋다 뭐가 좋다 상품들 많겠죠.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것들은 소득 수입 대비 지출을 적게 하는 것, 그리고 항상 나중을 위해서 조금씩 뭡니까? 미래를 위한 대비하는 자금을 축적하는 것, 그것만이 살아가는 삶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다. 부지런히 가보자고요. 차근차근 삶을 대비하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. 그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월급 받을 땐 중산층이지만 퇴직하고 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. 그 현실을 우리는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